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중로 쭉 걷다 보면은 지금 벚꽃이 대단하죠. 대단하죠. 다니면서 좀 보셨어요? 우리가 좀 솔직할 필요가 있는데 여의도에서 벚꽃 봤다는 거는 여의도 갈 일이 없잖아. 나 경남대에서 봤을 아니 있어요. 저 KBS 계속 출연해서 가요. 아니 저는 국회 방송도 출연하기 때문에 KBS 출연해도 그 운중로 벚꽃 있잖아요. 아니 벚꽃 국회 차 세우고 갈 때 피하는데. 있어요. 걸어서 슬슬. 수석님, 그런가? 저희 국회는 국회의원만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은 국회의원 했던 사람은 또 잘 안 가게 되거든 더. 또 오히려 김근식 위원장님이 가는 건 이해가 가. 아니 저도 국회의원은 안 해봤어. 근데 사실 국회 가서 본 적 없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마산에 수업 가잖아요. 예. 마산에 우리 학교 캠퍼스에 벚꽃이 진짜 이쁘죠. 맞아요. 진솔한 얘기. 나이가 들면은 예. 필 때보다 질 때. 봄 따스한 햇살보다 봄비 올 때. 야, 그래서 벚꽃 지거나 꽃이 떨어질 때 예. 그때 그냥 심장에 벚꽃 크기만큼 이렇게 썰려 나가는 그 느낌. 시인이시네요. 박 의원님 어떠세요? 덜 중년이야. 뭐, 봄바람이 날리면 뭐 이것도 덜 중년이고. 덜 중년이고. 꽃바람 여인. 우리는 조금 이렇게 오히려 봄비 이런 거 좋아. 봄비 조금 이은하의 그래요. 봄비. 슬비 내리는 비를 걸으며 봄비에 젖었어 길을 걸으며 나 혼자 쓸쓸히 그만할게. 근데 이 부분 바로 이은하 나오잖아. 나는 이은하 아직 철이 없어. 부분하겠네. 최수성님부터 돌아가죠. 동문서답. 일본 동쪽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동쪽에서 물었어. 네. 오염수 방류 이해를 구한다는 보도가 나왔어. 아하. 그러니까 서쪽 대한민국에서 대답을 해. 생선 수입 안 하겠다. 오염료 방수하고 수산물 수입은 좀 다른 거예요. 그 말씀은 그런 말을 했다 아니다가 먼저 나와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고 수산물 수입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 동문서답이죠. 자, 오케이. 일단 그래서 협조하겠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 이해를 구하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 그게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반증입니다. 행간을 종합해 보자면 사실일 것이다라는 최수성님의 해석 기다려 주십시오. 박 의원님. 저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어떻든 간에 그걸 놓고 또 지나치게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면 안 되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뭐냐면 대통령이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했어요. 제 지금 이따가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보도는 그렇게 나왔단 일본 말이에요. 보도가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꿈속에서 해석을 그렇게 하시는 거고 사실이 그거라니까. 또 관심 뽑죠. 윤 그쪽도 대통령 관심 머릿속에 뽑지. 근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보도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도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정부 입장은 지금 완전 달라요. 한일 정상회담 갔다 와서 야 너 그 독도 이야기했고 위안부 다 하지 않았어? 발언 까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 건 국익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발언 까라 하는 의미가 지금 국정조사 요구다. 그럼 여기 뭐겠어요, 그게. 세상에 대통령의 외교를 예. 국정조사 하겠다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얘네들 발언 받아보고 뭐가 다릅니까? 자, 이런 게 다르죠. 남북 정상회담은 양국 간의 회담이 끝나고 오픈했던 내용들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구분해서 봐야 돼요. 오염수 문제처럼 일본 정부의 브리핑 외에 이런 거는 해석의 여지나 진실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보도니까. 그런데 독도 문제, 네. 위안부 문제 이거는 일본 정부의 내각의 사무처장격인 관방장관이 브리핑을 한 거예요. 몇 가지 사실 확인을 좀 장관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독도, 위안부 뭐 등등 문제를 논의한 정상 간에 논의한 적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기시다 총리 언급은 있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적절치 않나요? 하여간 독도 문제건 위안부 문제건 의제로 다뤄진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제를 묻는 게 아니고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논의된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논의라고 하면 사전적 의미가 이렇더라고요. 어떤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말하며 토의함. 그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관련된 얘기를 꺼낸 적 있는 것이다라는 추측이 가능케 하고, 자,
기시다 총리는 언급을 한 거죠.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 없습니다. 아까 논의라는 얘기 사전적 의미 말씀드렸죠. 서로 도의한 바 없다. 그것까진 맞죠? 사전적 의미로 저도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뭐 상식적인 국민들은 다 이해하겠네요. 이 파탄 지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원상회복하기 위해서 이 비방을 무릅쓰고 왜 윤석열 정부는 나서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좀 반추를 해보면서 차분하게 좀 따져보고 복귀를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그거는 일본 정부에 정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야, 왜 정상들이 한 얘기하고 다르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건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엉뚱하게 남북 정상회담 이걸 갖다가 끌고 와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의 공식적인 공개 비공개 관방장관 브리핑에서 언급된 것하고 오염수 문제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독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일본 언론에서 잘못 보도됐다고 유감을 표할 것이 아니고 네? 관방장관 브리핑이 잘못됐기 때문에 정정해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회담 내용이 뭐냐라고 국정조사 하자는 것은 그 전에 정상회담하고는 완전히 이번에 다른 경우예요. 이번 아니 뭐 착각, 꼼수 뭐 이런 류의 것 같은데 민주당 소속 인 저에게 그 정답을 그렇죠. 맞추기는 어렵죠. 얘기하라고 오답을 하면은 말씀하세요, 일부러. 이재명의 인사입니다. 지금 역대 인사 개편 중에 최대 폭이에요. 지명직 최고위원 바꿨죠. 정책위의장 바꿨죠. 대변인 숫자 줄이면서 바꿨죠. 전략기획위원장 바꿨죠. 예. 또 뭐 디지털 무슨 위원장 바꿨죠. 예. 다 바꿨어요. 다 그런데 바꿨는데 사무총장 남았잖아요. 왜 사무총장? 그러면 사무총장 안 바꿨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싶으면은 그냥 당대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죠. 아니, 핵심은 당대표 물러나라는 얘기하고. 물러나는 거다.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당 사무총장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이 사무총장. 근데 그때도 제 기억에 친문 최재성이 그 자리에 앉으면 계파 갈등 날 거다. 부적절하다. 막 시끌시끌 하지 않았어요? 패권 공천할 거다. 패권 공천할 친문 거다. 패권 공천할 거다. 사무총장을 임명하는데 신임 당대표가 예. 임명하는데 근데 그렇게 난리가 난 적은 없었어요. 당직을 하는 사람들은 선출직이 아니니까 하여튼 지도부에서 결정한 대로 거치가 되는 거죠. 예, 인사는 뭐 하루 하시면 금방 되는 거 아니니까요. 논의 중에 있죠. 예. 인선을 바꾸실 수도 있는 건가요? 자, 이만하십시다. 예. 우리가 이제 논의 문제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그 당시 장면 떠오르는 장면 혹시 있으세요? 이땐 진짜 힘들었다. 뭐 종편에서 예. 요즘 핫한 인물 반문계로부터 퇴진을 요구받고 있는 최재성 사무총장의 아들이 가수랍니다. 근데 그런데 이름이 최낙타군요. 근데 그때 메르스가 창궐하고 그래갖고 그래서 화가 그냥 확 났어요. 내가 어느 식당에서 그거를 본 거야. 그래갖고 이거는 항의해야 된다. 막 이러고 있는데 최재성 사무총장의 아들 최낙타군의 노래를 듣겠습니다. 1절을 들어주니까 또 눈높듯이 또 싹 가라앉는 거야. 그때는 정말 핫했죠. 정편이 홍보해 준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럼 삼으셔야지. 나는 죽이고 아들은 죽였다. 병주고 약속. 아니 근데 2016년 총선 때 그때 사무총장 그러면 그리고 이제 문 그렇죠. 대표와 함께 문 대표님 물러났어요. 그때 인재 영입은 좀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8월 달부터 문 대표님 인재 영입해야 됩니다. 새로운 인재를 미리 구하러 나서서 예. 이걸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인재 영입 발표할 때하고 같은 시기에 탈당이 있었어요. 안철수, 그다음에 박지원, 김한길 대표 주도로. 예. 그러니까 탈당하면은 그날 또 우리는 인재 영입 발표하는 거예요. 안 좋은 뉴스 있을 때마다. 옛날에는 탈당을 한 번에 했잖아. 맞아요. 근데 나눠서 쪼개기, 네. 살라미 탈당을 하는 거야. 그거 완전히 민주당 말려주기려고. 그 계획적인 거였어요? 한 달 동안 탈당을 하는 게 어딨어요. 그래서 한 명. 대표적인 인물은 단독 탈당. 또 의원이면은 뭐 두세 명 묶어서. 그래갖고 나중에는 권노갑 고문까지.
그래갖고 한 달을 탈당을 시키는데 예. 우리가 20명의 인재를 준비하지 않았으면은 그대로 자빠지는 거예요. 그럼 한 명 나갈 때마다 준비됐던 인재 한 명씩 투입. 그렇습니다. 이 뉴스로 덮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 어느 카드를 뽑을까? 그때 영입됐던 대표적인 인재 중에 한 분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잖아요. 아니지, 영입 안 했지. 그분은 문 대표 물러날 때 비대위원장이었고. 아니 그런데 아무 말도 안 역사적인 자료에는 명단이 나와요. 김종인. 이렇게 2016년도에 아니, 영입한 영입이 인재로. 그때 영입하려고 했던 인재 중에 이제 끝까지 안 한다고 버텨서 정말 힘들었던 3고초려, 10고초려 했던 사람 누구예요? 제일 어려웠던 사람. 조응천 조응천 의원. 어려웠고. 와서도 어렵군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게 모셔온 분이군요. 왜냐하면은 박근혜 청와대에서 그래. 박근혜 청와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 하다가 그렇죠. 그 문건으로 네. 문고리 3인방 정윤회하고 싸우다 쫓겨났는데 네. 구속영장을 쳤거든. 네. 그러니까 집안이 뭐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구속영장 기각되고 신뢰 포차를 차려서 그걸로 일 안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식당하셨죠. 그랬던 네. 거죠. 네. 근데 그 조응천 의원을 영입하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내가 구속까지 당할 뻔하고 풍비박산이 났는데 정치하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조응천 의원을 설득했어. 사모님이 그냥 네. 장벽이야. 그리고 또 이해가 되잖아요. 네, 뭐 이해도 그 되죠. 고통을 그럼요. 겪었는데 또 정치? 예. 그것도 야당 정치? 그렇지. 그래서 사모님은 문 대표님하고 같이 그래갖고 갔는데 요지부동이야. 요지부동이야. 아, 문재인 대표 갔는데도. 네. 그래갖고 아예 그냥 폭탄주를 한 잔 드시죠. 그랬더니 그러자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또 제가 또 폭탄주 제조법에 일가거든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계란주라고 있어요. 계란주 뭐예요? 어떻게 잘해. 아니 이제 맥주 넣고 정도는 원래 필요. 소주를 먼저 타고 그렇죠. 그다음에 맥주를 붓잖아. 그렇죠. 예. 근데 맥주를 먼저 타. 그다음에 소주잔 2개를 겹쳐서 딱딱 쳐서 소주 딱.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더라고. 사모님이. 네. 그리고 건배 하고 이제 한번 했어. 예. 그런데 거기서 명언을 남긴 거야 문재인 대표. 뭐라고? 우리 조비서관님이 당했던 그 고통. 정치는 그 고통을 느낀 자가, 예. 당한 자가 다른 사람이 그것을 덜 느끼게 없게 하는 게 정치다.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입꼬리 올라가면서 벌써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불세출의 사무총장이 이체됐기 때문에. 이걸로. 건배 결정해주세요 하니까 좋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오케이. 그런데 근데 지금은 그 영입을 후회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하지 마. 질문 안 받아. 지금은 후회하고 질문 계신 안 것 받아. 같은데요? 일타 강사해야 돼. 나는 이런 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 좋아. 질문 안 받아. 안 받아. 지지난주 계란주 다 먹었잖아 우리. 근데 다 청렴한 사람들이야. 명절 때 돼도 천화 한 통 없어. 정말 청렴한 사람. 돈도 안 드는데 전화. 정말 청렴한 정말 청렴하시. 가장 어렵게 모셔와서 가장 지금 어렵게 당해서 지금 있고 계시는 참. 이 정도로 중요한 직책이 사무총장이군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권한을 휘두른 사무총장을 사무총장이 있고 공격만 당하다가 권한도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장렬하게 전사한 자, 사무총장이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최재성 강사님이 뭐라고 쓰셨을지 저는 제일 그렇죠. 제일 궁금해요. 궁금하죠. 가장 늦게까지 고민하다가 답을 쓰신 우리 최재성 일타 강사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밉지 않냐는 질문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피해가실 수 없어요. 근데 밉다 안 밉다로 표현할 수 있는 관계나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관계가 아니죠. 질문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으나 예? 나는 그 표현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처지가 아니다. 그러면 그런 무슨 관계라고 지금 조 장관은 생각할까요, 속으로? 조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밉다는 당연히 아니고 서운하다 이것도 당연히 아니다. 서운도 아니고. 왜냐하면 윤석열 당시 총장이 개인적으로는 어떤 정치인이든 정부 여당에 있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심해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검찰총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다고 그냥 잘라버리고 뭐 이러지 못하는 정권, 안 하는 정권이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죠, 조국 장관이. 잘 아는 경우면은 그럼 지금 이 답으로 서운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었어요. 아니 밉다 안 밉다라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정치적으로나. 질문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그 표현에 답하셔. 저라도 그렇게 답을 안 해요. 아니 정말 그런 거라면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제가 부족해서 법무부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을 못했지 저를 믿고 민정수석으로 또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죠. 정말 믿거나 서운하지 않다면. 아니 그거는 김영남 의원님 화법이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하나 질문 드릴게요. 아니 그러면은 그게 상식적인 화법 아니에요? 최 수석이 봤을 때 이 조국 전 장관의 답변은 어떻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 아니 제가 조국입니까? 아니 그 답을 해봐. 답을 계속 피해가시네. 나는 이 질문 자체가 계속 피해가. 민정수석 지내고 장관 지냈던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말로 많은 얘기를 하고 누구보다도 그렇게 국정에 대해서 많은 의논을 하고 했던 어떻게 보면은 동지적 관계죠. 이런 사람에게 밉냐 안 밉냐라는 질문에 아니 나는 밉지 않고 존경한다. 이것도 어울리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답을 말하는데 이 조국 장관이 김근식 위원장이 원하는 답을 해야 됩니까? 해야 될 것 같아. 못하겠어요.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잖아요. 그런 해석이 분분하도록 만든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처신은 아닌 것 같아요. 해석이 분분하지도 않아요. 아니 분분하죠. 뭐 이런 해석도 있으니까. 아니지 해석을 하지 않고 있는 거지. 수긍하기 어려운데. 해석을 회피하고 있는 거지 지금. 광주가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말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집권 야당에서 다른 목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뭐 김재원 최고위원 이야기를 잠깐은 좀 하고 가죠. 안 그래도 수석 최고위원으로 선출이 된 이후에 이 5.18 관련된 발언을 했고, 그 전광훈 목사가 우파를 평정했다. 그리고 사과하잖아요. 네. 그 사과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사과 같아. 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예. 전광훈 목사 관련돼서 일을 겪는데 예. 사과는 분명히 당과 국민한테 한 것 같은데. 그런데 나 이렇게 어려운 처지요. 이제 그만해 주세요. 어려운 처지요 이거. 내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 배우야. 정치 배우요? 김재원. 그다음에 표정 보세요. 네. 최고위 석상에서의 그 표정. 이게 진짜 양난이거든. 그런 경우인데 카메라 앞에서 네. 최고위에서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내가 보기엔 전광훈 목사에게 고맙고 나 정말 신이 있고 의리 있는 사람인데 네. 나 이렇게 힘듭니다. 아, 나 더 이상은 이것을 못한다. 사과를 두 번 그냥 연이어하면서 하는 전광훈 목사에게 보내는 표정과 언어, 사과.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그거예요. 전 목사님, 이제는 청구서 좀 그만 내밀어 주세요. 이 이야기지. 그 미로 해석이 된다. 그 해석이 또 일리가 있어 보이네. 그런데 귀당은 어떻게 그 목사님부터 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선생부터. 사람이에요. 아니 거기는 개딸 있잖아요. 개딸은 하늘과 대화하지 않아. 그래도 개딸은 개딸은 성직자가 아니야. 부직이 수지. 근데 하여튼 당원으로 입당했잖아요. 입당을 막을 수는 없죠. 막을 수 없잖아요. 근데 왜 개딸을 타다고 그래? 아니, 개딸은 지도부, 아니, 그 다르죠. 개딸은 지도부 김재원 의원 것이고. 고통 주지 말고. 아니, 전광훈 목사도 하늘하고 하느님하고 대화해요. 과거 얘기를 묻는데 왜 앞날을 얘기해? 그러니까 정상회담에 돌파배진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자, 최수석님. 블랙핑크 얘기하니까 5글자를 줄여서 레디 가가. 레디 가가. 어차피 영어잖아? 레디 가가. 그러니까 또 질 바이든 여사도 있어요. 절대 그런 가짜뉴스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안 떠올렸어요. 이 합리적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엮이셨어요 지금. 어떻게 제발저리인 것처럼. 김모 여사님 안 떠올렸어요. 우리. 엮이셨어. 아니 근데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미국 측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비용 부담 문제나 뭐 이런 문제를 우리한테 전가시킬 수가 없어요. 국빈 방문인데. 일단 그거는 아니, 뭐 그건 부산일보의 그거는 보도긴 뭐가- 합니다만. 아니, 그 사실이라면. 그런데 7차례 미국에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묵살하고 뭐 또 보고노라. 네, 이것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저는 100%라고 봐요. 100%요? 대한민국이요. 예. 미국에서 공문이 왔는데 이거를 문 게? 불가능해요. 잘 아시잖아요. 모를 수도 있고. 중국이 한국 대사관에서 보낸 공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 그다음에 미국 측 요청인데 뭐 이래?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보고 누라 그래? 이것도 불가능한 얘기예요. 특히 안보실에서. 우리 쪽에서 누군가가 제안을 하고 예. 우리 쪽에서 추진하려다가 이런저런 문제로 안 돼서 그것이 원인이 됐다라면은 그거는 성립이 될 수 있는 얘기예요. 정말 가짜뉴스를 계속 그런데 밀고 나가시네. 그게 아니라면은 큰 원인은 또 딴 데 있을 수 있다. 우선 근데 이 누락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하든 일본 방문을 하든 예. 그러면은 청와대에 대통령 비서실에 전 부처가 실무팀은 실무팀 다 이 차원에서 또 수석은 수석 차원에서 다 준비를 하고 대응팀이 가동이 됩니다. 모든 대통령 순방과 관련된 정보라든가 의제 이런 것들은 공유해서 다 분담도 하고 짜게 돼 있거든요. 심지어는 경호실 당연히. 예, 예. 문재인 대통령 때는 뭐 문화비서관도 있었고 또 의전도 있었고요. 이렇게 공유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심지어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 공연이라고 그러면 뭐 우리로선 나쁠 거 없죠. 그런데 이거를 안보실 업무도 아닌데 네네. 이걸 가지고 그냥 뭉갰다 하던 그 안보 사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뭉개면 안 되는 건데 뭉갰기 때문에 경제까지 온 건 아니에요. 아니 안보실에서 뭉갤 이유가 없죠. 모든 나라가 그래요. 상대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친구 사귀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 조태용 주미대사가 이쪽으로 자리 옮겼는데 그래도 안 된다고.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것도 즉흥적이라고 보는 게 그럼 주미대사에 누구를 보냈어요? 1차관을 보냈잖아요. 예, 외교부. 근데 주미대사 그렇게 보내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총리급 보냈고 최소한 장관급 보냈어요. 하여튼 큰 나라들은 그런 급이 있어요. 근데 1차관 보내 그래서 난 이거는 진짜 땜질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반사이익 우선 반사이익만 가지고 지도자가 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반사이익을 보는 셈이죠. 야당과의 충돌을 통해서. 그런데 여당이란 말이에요. 정부 여당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또 그늘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떨어지고 여당이 그것 때문에 총선 승리 가능성이 없어지는데 한동훈 장관이 목마타고 와서 딱 그 구원투수 역할을 한다. 난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아니 그 한마디로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다음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치른다. 한동훈 아니다? 아니, 그럼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치르는 거죠. 총회하는 장관, 한동훈 장관이 수도권을 아니, 이끈다든지 한 몫을 할 수도 아니 있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에이스인데 에이스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한동훈 구원투수가 돼요. 이거는 윤 대통령이 치르는 선거기 때문에 윤 대통령 근처에도 안 가고 윤 대통령 색깔조차 안 묻고 그런 어떤 초인이 어디서 나타나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구원투수가 되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거예요.